내가 여기서 놓고 봤었을 때는 본인이 올해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일이 일어난 게 본인한테 조금 안 좋았던 일들이라든지 본인한테 좀 힘든 상황이라든지가 올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빠르면은 재작년부터 별로 좋았던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저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그래서 29 지나고 3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대가 들어와서는 본인이 별로 좋았다라는 일이 비춰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혼자서 머리도 많이 싸맸다.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30살이 들어오고 30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뭐 살아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고민들이 많았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일들이 좀 많이 꼬여서 보여요. 작년부터는 일도 많이 꼬인 것처럼 비춰지고 그 다음에 본인도 하는 일적인 데에서는 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도 이거를 뭐 직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려든지 이런 변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회사에 있다가 새롭게 캐릭터로 디자인 쪽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작년에? 왜냐면 변동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변동을 해서 와서도 사실은 그렇게 별로 잘 된다, 신난다가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지금 안 좋은 일이 혹시 관제 엮인 거 있어요? 관제라는 거는 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봤었을 때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라고는 하는데 꼭 관제가 엮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소송이라든지 이게 좀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본인한테 금전으로 손해를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엮여서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금전이 만약에 이제 손해가 있으면 앞으로 바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전에 손해를 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소송이 걸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걸린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고소를 본인이 한 고소를 한 거예요? 왜냐면 분명하게 관제가 병원에 가라는 관제나 이런 데 몸을 치라는 관제가 아니라 관공서, 경찰서나 법원에 가라는 소송이었거든요. 그런 관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상대방이 혹시 몇 년생인지 알 수 있어요? 84년생. 84년생? 혹시 이분 남자예요? 그런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잠기네 이제. 둘 다 사실은 운세가 서로가 좋은 게 일단 없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 소송을 본인이 걸었잖아요. 이분 본인 말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또 소송 걸린 거 있어요? 그것까진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을 보는데도 이 사람도 계속 소송 관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운세가 안 좋고 본인도 운세가 안 좋아서 둘이 어떻게 보고 있으면 충돌밖에 난 게 없어요. 근데 본인 성격에 그냥 별일 아니고 넘길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진행을 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본인의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손해를 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이 상황이 본인한테 100% 그래 너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100%가 아니라 본인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갈 수는 있어요. 삼재라 그래서 마냥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행인 거는 본인이 악삼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좋은 삼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변동, 올해 또 관제, 내년까지도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쉽게 그냥 바로 끝난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여파 때문에 이게 좀 딜레이도 될 수도 있고도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내년까지 이 소송건을 끌고서 간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본인한테 지금 잘못이 없다가 대략 지금 보여지는 게 70% 정도가 비춰져요. 그래서 금전적인 아니요.
본인이 잘못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 소송에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그래도 한 70% 정도는 비춰져요. 그렇지만 금전의 손해도 본인이 아예 없다고 갈 수는 없대요. 이게 왜냐면 100% 본인이 잘못을 한 게 없어도 이게 이상하게 어찌 됐던 간에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는 너도 이만큼의 네 책임은 있어 라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한 30% 정도. 이 상대방이 잘못이 있으니까 너가 이거를 해결을 해줘라가 70% 정도. 지금 이렇게는 비춰는 져요. 서로가 좋은 운세가 아니다 보니까 더 그렇게 지금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도 100%, 여기도 100% 이렇게 지금 비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에 끝내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길게 가면 내년까지 가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더 있다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사도 작년에 썼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작년에 하셨었는 게 차라리 더 괜찮았는데 올해는 움직일 수가 없고 만약에 올해 움직인다 그래도 아주 늦게 후반으로 움직이면은 될까라고 봤는데 그때 움직이는 이 차라리 내년에 움직이는 게 본인한테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비춰지는 시기는 솔직히 초반에 그냥 차라리 초반에 우리가 양력으로 얘기를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한 3월 달쯤 네, 그때 차라리 움직이시는 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도 못 움직였다고 하면은 후년에 움직이세요. 후반에는 움직이지 마시고 후반에 움직이려고 그러면 본인이 이상하게 집을 구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보여요. 그리고 내년에 이사를 가신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초반에 움직이시면은 좀 빡빡하게는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금전적으로 여유있게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좀 줄여서 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도 어른들은 같이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최대한 빨리 움직인다고 해도 지금 시기상으로는 내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해결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직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하고 안 맞지는 않아요. 본인이 재밌거든. 근데 직장이라든지 하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은 자꾸만 보여져요. 네. 그래서 계속 한 곳에서만 있는다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봤었을 때는 회사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보여지는 게, 아직은 본인이 혼자서 끌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알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좀 괜찮은 기회가 생기려고 하면은 본인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지금 30줄이 별로 그다지 본인한테 좋은 시기도 아니고 3제만 끝나고 나가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 후에도 1년, 2년 정도는 조금 더 빡빡하게는 비춰져요. 그래서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장을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뭐 내 사업이라든지 내 거를 가지고 움직이자도 시기상으로는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로 엮여서 움직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인덕은 없어요. 사람이 본인한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사람한테 의심도 좀 많거든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사람이 너무 사람을 믿고 갔다가 배신당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람한테 조금 거리를 두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본인은 항상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결국에는 내 것까지 다 뺏기고 남한테까지 다 가버리고 이렇게만 되고 내가 손해를 봐버리고 거기다가 관제까지 걸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본인도 지쳐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차라리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본인한테는 더 좋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다 끌고 가기에는 나를 따라주는 사람도 내가 같이 갈 사람도 비춰지는 게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중에까지 뭐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 사업을 하라고 하는 시기가 지금 30줄에는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냥 사람 관계도 되게 좀 안 좋아요.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인간들하고의 관계가 좋은 부분이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었을 때는 네가 적응을 못해라고 할지언정 그냥 본인은 내색을 안 할 뿐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굳이 이해를 할 필요도 없지만 이해를 바라는 본인도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구설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도 있고 지금 계속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너무 안 좋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인덕이 없으니까 동업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하고 관계를 내가 운이 안 좋은 시기에 잘못 엮이면 이렇게 관제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물어봤었잖아요. 혹시 본인의 집안에 누가 이렇게 주무시다가 주무시듯이 가신 분이 계시냐고. 그게 왜 물어봤냐면은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잠이 자꾸만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이 집안에 분명히 그렇게 가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었던 거고, 그래서 본인이 가만히 있다가도 몸이 자꾸만 이렇게 좀 처져요. 한 번씩 앞으로 자꾸만 이렇게 처진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항상 좀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아무리 바빠서 시간이 없더라도 좀 많이 걷고 활동을 좀 하면서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 체력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체력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는 본인이 어떻게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인간관계를 좀 멀리하는 게 최대한 멀리하고 너 혼자만 잘 살아 이거는 아니지만 사람하고 자꾸만 뒤통수 맞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 그래요. 자꾸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하고 좋은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해도 인간관계가 자꾸 다 틀어져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 본인한테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안 보여요, 본인한테. 그래서 그래요. 솔직히 본인은 뒤에 가서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가갖고 제가 진짜로 그랬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꼭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용만 당하다가 끝나버리니까 어른들은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정말로 본인,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거든, 본인.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만 그냥 잘해도 괜찮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 만약에 인간 때문에 본인이 크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로 날카로운 게 비쳐서 본인이 상해를 입거나 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은 인간 바람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인간 바람이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결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겠는데, 사실 이거는 다 구설이고, 구설도 솔직히 말하면 사람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게 구설이거든요.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풀고서 가라고는 하고는 싶은데 본인이 사실 그렇게까지 할 만큼으로 비춰지지는 않아요. 내가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게 굳이 본인한테 나쁘게 해를 입히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시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하고도 다툼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차라리 내 자신을 조금 더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다 휘말려서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인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년이 나가는 삼재, 그리고 그 후년 봄까지는 좀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안 좋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삼재라는 거는 원래 나가는 날 마지막 시까지도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안 좋을 때는. 그게 진짜 무섭거든. 삼재가 제일 무서울 때가 들어올 때랑 나갈 때예요. 지금이 이제 3대 중에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후년 초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꼭 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무서운 게 몸으로 치는 삼재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몸으로 삼재가 쳤을 때 이 삼재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크게 몸이 다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삼재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도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은 삼재가 꼭 인간 때문에 관재로 엮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금전의 손해를 보면 다행이에요. 돈은 벌면 되니까. 근데 사람이 몸이 다쳐버리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금전의 손해를 보라고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 소송이 본인이 이기더라도 100% 본인이 금전으로 플러스가 된다라고는 못 보여주는 거예요. 손해는 분명하게 보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적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데 그것까지는 신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 자손도 남의 집 자손이잖아요. 나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치만 이분이 운세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분의 조상이 어떻게 발동을 하고 이분을 어떻게 얼마나 이뻐하고 이것까지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사람을 딱 내려다 봤었을 때는 이 사람도 좋은 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관제가 이 사람도 하나만 엮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많이 식겁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을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관제가 있어요. 소송권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금전의 손해는 같아요. 근데 이 관제가 엮인 사람이 혹시 남자 아니에요? 라고 했잖아요. 비춰지는 게 딱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84년생의 남자래요. 라고 해가지고 잠깐 보는데 이 사람도 좋은 게 하나도 보여지는 게 일단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도 보여지거든요. 결혼하셨어요, 이분? 안 하셨어요. 근데 여자는 보여지거든요. 이분한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 관제도 관제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쨍그랑 소리가 나라고 자꾸만 들어와요. 비춰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좋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한테 안 좋은 일이 본인한테 좋다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신에서는 본인이 앞에 있어서 본인의 점을 봐주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더라도 신에서는 함부로 뭐라고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여기도 조상은 분명하게 있고 이 자손도 어찌됐든 간에 남의 집 귀한 자손이긴 하니까 그쵸. 그치만 본인을 놓고 봤었을 때 본인이 잘못해서 들어온 관제는 아니라서 어른들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본인 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100% 너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너가 다 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도 하시니까. 아시겠죠? 그치만 70%. 이 사람 상대방의 잘못이 70%, 본인의 잘못이 30% 정도는 분명하게 과실이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기회가 됐으면 그러면 다른 것도 저 이렇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남자를 만났을 때 좋았던 기억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게 들어오는 게 일단 없어요. 남자도 당연히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지금 당장에 뭐 결혼이다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보여지는 혼인문서는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고 겪어보고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혼인문서는 지금 당장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람이 비춰지는 게 없어요. 우선은. 그래서 결혼은 언제쯤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지금 딱 이때쯤이면은 될 것 같아요 라고도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좀 많이 시간을 흐른 후에 그것도 장담은 못해요. 왜냐면 정말 너무 없어요. 사람이. 옳은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가 내가 문서가 발동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혼인의 문서가 들어오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사람을 보면은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인한테 꼭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처럼 잘 들어오진 않아요. 덮여져. 네. 그렇게 지금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혼자 사는 건 어때요? 그게 저한테 나와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 연애는 누구도 말리지를 못해요. 근데 결혼은
아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못해요. 너 결혼에 문서가 없어요는 아니니까. 내 문서가 발동이 될 때 그 문서를 사람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는 있으니까. 그치만 혼인의 문서를 정확하게 딱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힘들어요. 보여지는 게. 그래서 옳은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게 정말로 괜찮은 사람. 남자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진짜. 사람,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지만 사람 볼 때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딱 이건데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본인하고 맞아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라든지 나랑 이렇게 짝을 맺어서 연을 맺어서 갈 만큼의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게 일단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게 최고예요. 어디서든. 아직은 그쵸. 때가 아직 한참 아닌가 보네요. 그쵸.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걸로는 상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이 되게 나이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 소리야. 어려. 그래요? 나보다도 한참 어린데 무슨 소리야. 아직 어려요.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마흔 넘어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아직 한참이고 결혼 일찍 하는 것보다 지금은 많이 즐기고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한참이구나. 그럼 이제 뭐 몇 살이나 돼. 이제 32밖에 안 됐는데 무슨.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만나고 충분히 이쁘고 좋은데 아직 내 짝이 없을 뿐이니까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냥 연애도 해보고 좋은 사람 그 중에서도 또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면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결혼을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에는 그냥 본인이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지. 절대로 많은 나이 아니니까. 그리고 일찍 시집 가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한참 놀 때 더 많이 놀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괜찮아. 알겠죠? 네. 걱정하지 마요. 그냥 소송건만 관제건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저도요. 음. 그냥 거기서 취하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취하란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음. 그 사람도 누구의 자식인데 너무 나쁜 짓 하나 이런 생각 들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도 약간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가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것 때문에 좀 왜 본인이 울어? 그런 걸로. 응? 왜 본인이 울고 그래? 아무튼 착해가지고. 뭐 또 내 동생이 만약 그런 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이상하게 100%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게 맞아도 본인의 수가 이렇다 보니까 손해도 보면서 70%와 30%로 나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취하란 소리는 안 해요. 왜? 본인이 잘못한 거는 일단은 이 사람을 그게 미안하다라고 해가지고 취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치만 100% 모든 걸 이 사람한테라고 하기에도 상황이 좀 애매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본인한테 100% 너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어른들이 보여주는 게 그렇게 지금 나눠서 보여주시는 거고 이거를 굳이 취하라고도 하지는 않아요 어른들이. 왜? 잘못한 건 맞으니까. 이쪽에서 잘못한 건 맞으니까. 본인이 너무 착해서 그래 착해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지 본인은. 그게 답답하지. 이제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왜?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너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 나도 착하게 살면은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착하게 사는 거랑 사람이 바보같이 사는 거랑은 다르더라고. 맞아요. 넌 착해. 분명하게 착해. 착한 심성을 갖고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 맞아.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게 잘못된 거지 본인이 잘못된 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거 봐준다 그래가지고
다음엔 안 그래? 아니야.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문제야. 다른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왜 취하를 해? 취하는 하지 마. 너한테도 안 좋은 시기라서 관제가 엮여서 사람이 너가 워낙에 인덕도 없고 인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티격이 너무 많아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겪기는 하지만 얘가 아니더라도 본인은 사람 때문에 충분히 곤욕은 겪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 내가 늘 얘기를 해주는 게 야, 당한 사람은 난데 가해자는 저쪽이고 피해자는 난데 왜 피해자가 울어야 돼 항상? 난 그게 너무 싫어. 그건 말이 안 돼. 피해는 너가 봤어. 다만 시기가 안 좋아서 100% 이쪽이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결론적으로 너도 상황이 좋지 않고 네 시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날 수가 있어.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본인한테도 잘못이 뭐 너무 커. 너도 잘못은 했지만 네 운세가 얘보단 좀 나아서 이만큼이야. 이게 아니라고. 근데 분명히 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한테 다 공평한 게 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네 편만 다 들 수도 없고 얘 편만 다 들 수도 없어. 근데 과실을 나누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 과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미리 일러만 주는 것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난 대한민국 법이 어쩔 땐 너무 싫어. 말도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 응? 제대로 인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쳐놨는데 얘가 그만큼의 구실을 줬대. 이게 법이야? 말도 안 되거든.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구설하는 이유는 뭐겠어.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거 제대로 좀 받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게 굿인데. 근데 이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는 본인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도 어른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분명히 법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러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본인 취소를 딱 해버려? 그럼 얘는 그래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 이러고 뻔한데? 그걸 굳이 두고 볼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나쁜 짓을 하나? 아니야, 나쁜 짓은 여기서 했어. 그걸 왜 본인이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럴 필요 없어. 신도 냉정하지만 제자도 냉정해. 신이 냉정하게 일러주면 제자도 냉정해야지 당연히. 이거를 왜 취하를 해? 취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거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얘기했지만 착한 너의 심성은 다 알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착하게만 본인이 다 한다 그래서 본인 편을 들어주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얘기를 해주는 게 너 착한 건 알겠어. 너 착한 거는 알겠는데 너 좀 이기적으로 살아. 난 대놓고 그래요. 너부터 살아야지. 내가 늘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살아야 남도 도와. 내가 당장에 죽을 것 같은데 남을 어떻게 도와.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인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잘못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요. 이기적인 게 잘못된 거지 개인적인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자 잘 살자 그리고 남한테 해코지하면서까지 남한테 피해주면서까지 나만 잘 살자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없어. 다만 너의 운세와 너의 지금 시기가 상황이 안 좋아서. 나는 대놓고 뭐라 그런지 알아?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 우리. 난 그래요. 왜? 어차피 이왕 어떻게든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를 주워 담을 수는 없거든. 이 벌어진 상황을 안 벌어진 때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이라도 그래 내가 똥 밟았다 진짜.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안 될라니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졌구나.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한번 안 좋다고 생각하고 말자 하고 터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턴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줄 거는 그거는 나중이야. 그건 나중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요. 알겠죠? 본인이 착한 것까지는 좋은데 바보같이는 굴지 마. 마음은 조금 독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사람한테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또 한 번 비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본인은 인간 때문에
다가오는 바람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을 하라고밖에 얘기를 못 해줘요. 알겠죠? 언젠지나 정확하게 모르고